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PD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완다비전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완다비전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주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당연히 주인공인 완다와 비전 당연히 눈에 띄지만 또 거의 주조연격으로 나오는 바로 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니카 램보입니다. 모니카 램보라는 캐릭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캡틴 마블 영화에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모니카 램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가자! 모니카 램보는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재봉사의 어머니 마리아 램보와 아버지 소방관 프랭크 램보의 딸이었죠. 모니카는 뉴올리언스 항구 순찰대 대원이 되었는데요. 그녀는 범죄를 저지른 과학자가 만든 에너지 무기에 의해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맡게 되고 슈퍼파워를 얻게 된 그날 새로운 운명을 맡게 됩니다. 히어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녀는 스파이더맨을 만났고 더 많은 훈련을 위해 어벤져스의 모니카를 소개해 줍니다. 캡틴 마블로서 그녀는 어벤져스에 합류했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언론으로부터 캡틴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램보가 처음 등장한 이후에 자신의 능력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벤져스로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했고 결국 팀의 리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현역으로 활동하기 힘든 순간도 찾아오기도 했죠. 모니카는 어벤져스의 활동 대부분을 캡틴 마블로서 함께 했지만 원래 캡틴 마블을 존경했던 그녀였기에 캡틴 마블의 아들인 게니스 벨에게 캡틴 마블 타이틀을 양보하고 스스로 포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니카 램보는 뉴올리언스에서 흡혈귀가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 루크 케이지, 블레이드, 블랙팬서, 브라더부드로 구성된 올 블랙 팀의 일원으로 블랙팬서에 의해 영입되었습니다. 모니카는 게니스 벨이 새로운 힘을 얻자마자 그의 이름을 포톤으로 바꿨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녀는 펄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욘드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최고 대테러 활동, 즉 헤이트는 이례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퇴치하기 위해 넥스트 웨이브라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헤이트는 캡틴으로 불리는 한 남자와 램보, 붐붐, 에런 스택, 엘사, 블러드스톤 등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어벤져스를 이끌었던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동료들이 짜증을 내기도 했었죠. 모니카는 넥스트 웨이브에서 있었던 모든 경험이 비욘드 코퍼레이션에 의해 조작된 기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1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기억하며 보냈다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브라더부드가 사악한 마법사들을 추적하는데 램보에게 요청을 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죠. 그녀는 블랙캣, 헬캣, 파이어스타에게 브라더부드와의 과거 관계를 밝혔습니다. 그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는 여전히 램보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그의 감정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됐죠. 이 그룹은 암을 이겨낸 파이어스타를 향한 지지로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엠마 프로스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고 마침 일어난 프랭키 레이에 관련된 우주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이제 사용하기로 한 모니카는 매드 타이탄 타노스가 지구에 침입했을 때 뉴욕에 있었죠. 타노스의 부하 중 한 명인 프록시마 미드나잇이 상륙한 곳에서 갇혀버린 스펙트럼은 다른 히어로들과 함께 대항하는 데 동참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어벤져스가 우주 밖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프록시마 미드나잇을 마주한 히어로들은 마이티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활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그룹의 히어로 중에 블루 마블이 프록시마 미드나잇의 창으로부터 위험에 빠진 스펙트럼의 생명을 구하는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감염은 사라졌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모니카의 힘이 매우 강해집니다. 블루 마블과 모니카는 마이티 어벤져스로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트도 시작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또 모니카가 가진 힘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했는데, 모니카가 파워업을 하면 인간을 초월해 불멸의 빛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니카는 새롭게 발견한 불멸의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더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을 했고, 또 자신이 인간성을 유지하는지 못하는 것을 우려를 했죠. 또 지구보다도 더 오래 존재할 수 있다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모니카는 마이티 어벤져스와 충돌한 코텍스 회사의 CEO인 제이슨 컨트렐을 사칭한 비욘드 코퍼레이션의 멤버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넥스트 웨이브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스펙트럼은 가짜 컨트렐과 대치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블루 마블이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포털을 통해 그를 현실 밖으로 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이티 어벤져스가 결국 해체되었고, 스펙트럼은 블루 마블의 제안으로 새로 결성된 얼티미츠에 합류하여 팀의 일원으로서 그와 함께 활동하고 그들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두 번째 시빌워가 일어나고 나서 얼티미츠는 인휴먼인 율리시스 케인의 애지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해체됩니다. 그들은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갤럭투스의 요청으로 비밀리에 다시 모였고, 누군가가 멀티버스의 구현아인 이터니티를 감금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리를 결국 풀어냈고, 이터니티를 가둔 퍼스트 퍼머먼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얼티미츠는 알파 플라이트에 흡수돼 공개적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밤에 그리스 여신 닉스와 그녀의 아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동료인 올림피아를 침공했을 때, 스펙트럼은 이 위협을 막기 위해 모인 히어로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성을 되찾게 됩니다. 이번 여정에 모니카의 동료 중 한 명은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안드로이드 비전이었습니다. 태양의 빛을 없애버린 닉스 때문에 모니카는 비전에게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이 모험은 존재의 평면이자 모든 현실의 핵심인 하우스 오브 아이디어의 시작점으로 안내됩니다. 모니카는 비전이 닉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히어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우스 오브 아이디어 안으로 도달하는 것을 돕는데 대부분의 힘을 소진했습니다. 끝까지 분투했던 덕에 모니카는 이전의 힘을 가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니카 램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어벤져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캡틴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 나왔던 코믹스가 1982년 8월 달에 나왔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뉴얼 16번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습니다. 포톤으로 처음 등장했던 해는 1996년 어벤져스 언플러그드 5번에서 처음 등장을 했죠. 한 14년 동안 캡틴 마블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05년 펄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뉴 썬더볼츠 9번에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마이티 어벤져스 볼륨 2 1번에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 한 인물 때문에 계속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니스 벨, 캡틴 마블의 아들. 그 게니스 벨이라는 이제 그 캐릭터와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름 때문에 굉장히 대립하고 갈등했던 그런 사이이네요. 보니까. 저는 모니카 램보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캡틴 마블 영화에서 이제 그 마리아 램보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 램보는 모니카 램보의 어머니이죠. 그래서 이제 모니카 램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드라마 완다비전에서 티오나 페리스 배우가 이 모니카 램보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이 티오나 페리스라는 배우가 좀 더 마블 영화나 또 마블 드라마에 더 많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드라마 완다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VPN으로 이제 IP를 우회해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긴 한데, 얼른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이 돼서
빨리 이 드라마를 진짜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막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흥미진진하던데요. 네. 그래서 네, 얼른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공개되기까지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완다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